갈매기의 꿈 제3부. 조나단은 천천히 그 먼 벼랑 위를 선회하면서 플래처를 바라보았다. 오로지 나는 것을 배우는 데에만 열중해 있는 미숙하고 어린 플래처는 비행법을 배우는 학생으로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웠다. 그는 비행 연습을 하는 동안 힘있고 경쾌하며 또 아주 기민한 데도 보였지만 무엇보다도 훌륭한 것은 그가 나르는 것을 배우려는 열렬한 의욕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서서히 접근해 왔다. 그는 흐릿한 회색의 몸체를 하강하면서 힘찬 몸짓을 해보였다. 그리고 시속 240km로 그의 스승인 조나단의 곁에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런 후 그는 돌연 또 다른 연습 태세로 돌입하여 16개의 방위점에서 수직 회전을 하면서 각각의 방위점을 큰 소리로 외쳤다. 8, 9, 10. 저 좀 보세요, 조나단.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11. 그리고 나도 당신처럼 멋지고 깨끗하게 정지하고 싶어요. 12. 그런데 돌풍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13. 이제 겨우 마지막 3회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사히 할 수 있었으면. 14. 마지막 단계에서 플래처는 최선을 다하여 상승하려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속도 비행에 실패했다. 그는 다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으나 실패하면서 생긴 격한 감정 때문에 더욱 나쁜 상태가 되었다. 그는 뒤로 넘어지며 공중제비를 하고 사정없이 거꾸로 곤두박질하면서 떨어지다가 그의 스승보다 300m 떨어진 아래쪽에서 겨우 몸체를 회복시켜 날 수 있게 되었다. 나 같은 걸 돌보는 건 씨방 낭비예요, 조나단. 나는 글렀어요. 얼간이에요. 몇 번이나 시도해봤지만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조나단은 그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그렇게 함부로 급상승을 시도하는 한 몇 번을 시도하더라도 정확하게 정지할 수 없을 거다. 플래처, 너는 자세를 변화시키는 순간 이미 65km를 날 수 있는 속력을 잃었어. 너는 좀 더 유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재빠르고 정확하면서도 유연하게 말이야. 알겠니? 그는 플래처와 같은 높이까지 강하했다. 자,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나와 같이 편대를 만들어서 해보자. 그리고 정지하는 순간을 잘 보거라. 몸에서 힘을 빼고 유연하게 해야 된다. 3개월쯤 지나자 조나단의 제자는 6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모두 추방당한 갈매기들이었는데 그들은 나라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 난다는 이 새로운 비행에 대해 미지의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고도의 비행 기술의 연습은 잘 되었으나 그 배후에 있는 비행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들 하나하나 가장 위대한 갈매기의 이념이고 자유라는 무한한 이상이다. 조나단은 저녁 때 해변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곤 했다. 그리고 정확한 비행은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고속, 저속, 고개 비행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나 그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은 그날의 비행 훈련에 지쳐서 잠들곤 했다. 그들은 비행 연습을 좋아했다. 왜냐하면 속도 연습을 하면서 마음의 쾌감을 느낄 수 있었고 해방된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과제는 과정마다 고된 훈련을 받았지만 연습 때마다 늘어나는 실력은 배움에 대한 열망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플래처마저도 관념 비상이 바람과 깃털로 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너희들의 온몸이 날개 끝에서 날개 끝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비상을 익힐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라. 조나단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그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을 띈 너희 생각 그 자체에 불과한 것이다. 생각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육체의 사슬 또한 끊어버리고. 그러나 그가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재미있는 소설처럼 들렸으므로 어린 갈매기들은 더욱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불과 한 달이 지났을 때 조나단은 갈매기 떼에게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지금 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 아직 갈 때가 아니에요. 헨리 칼빈이 말했다. 또한 우리는 환영받지도 못할 텐데요. 추방당했으니까요. 환영받지도 못할 곳으로 무리하게 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자유가 있고 또 우리가 있고 싶은 데에 있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단다. 조나단은 이렇게 대답하고 모래사장을 떠나서 상승하여 날아갔다. 그리고 옛날 그 갈매기 떼의 고향이 있는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의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고민에 빠졌다. 왜냐하면 추방된 갈매기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갈매기떼의 규칙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 규칙은 1만 년 동안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규칙을 따르자면 머물러야 했고 조나단의 말을 따르자면 가야 했다. 그러나 조나단은 이미 바다 멀리 가고 있었다. 만약 더 이상 출발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으면 조나단 혼자서 저기에 찬 갈매기떼에게로 돌아가는 셈이 되는 것이다. 하기야, 우리가 이미 갈매기떼의 일원이 아니라면 그 규칙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잖아. 플래처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게다가 만약 그곳에서 한바탕 싸움이라도 난다면 여기서보다는 거기 있어야 더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이리하여 그날 아침에 조나단을 포함한 8마리의 갈매기는 날개에 날개를 맞대고 이중 다이아몬드 형태의 편대를 지어서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줄지어 날아갔다. 그들은 시속 270km의 속도로 갈매기들의 회의 장소인 해안을 통과했다. 조나단이 앞장을 섰고 그 오른쪽으로 플래처가 유연하게 날고 있었으며 왼쪽에는 헨리 칼빈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날고 있었다. 이윽고 편대 전체가 한 마리의 커다란 새처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았고 수평 비행을 하다가 회전하면서 배면 비행을 하다가 다시 수평 비행을 했는데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불어 그들의 비행을 더욱 경쾌하게 해주었다. 그들의 편대는 마치 거대한 칼날처럼 갈매기떼의 일상적인 꺽꺽하는 소리들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8,000마리의 갈매기들의 눈은 단 한 번도 깜빡거리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8마리의 갈매기들은 한 마리씩 상승하여 완벽한 제주넘기 비행을 했다. 그리고 초고속 수직 착륙으로 모래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나서 조나단은 이러한 일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으로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그 비행에 관한 강평을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조나단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너희들은 모두 처음 합류하는데 조금 늦었다. 이것은 그 갈매기떼를 번개처럼 뚫었다. 그들은 추방당한 갈매기가 아닌가.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단 말이지.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플래처의 예상은 갈매기떼의 웅성거림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래, 저들은 분명 추방당했던 갈매기들이야. 모르징의 젊은 갈매기가 말했다. 그런데 이봐, 저들은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나르는 것을 배웠을까? 그리고 1시간쯤 지나자 연장자 갈매기의 말이 갈매기떼에게로 전해졌다. 그들을 아는 체 하지 말라. 추방되었던 갈매기들에게 말을 거는 갈매기는 누구를 막론하고 즉시 추방당할 것이다. 추방되었던 갈매기에게 관심을 두는 자는 우리 갈매기족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전해지자 회색 깃털을 가진 갈매기들은 조나단에게서 등을 돌리고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나단은 그러한 일에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갈매기들이 회의를 열곤 하는 해안 위에서 연습 비행을 시작했는데 조나단은 처음으로 그의 생도들에게 능력을 다하라고 촉구하기 시작했다. 마틴! 그는 하늘을 가로질러 소리쳤다. 너는 네가 저속 비행을 완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전에는 익혔다고 할 수 없다. 아주 어리지만 침착하고 귀여운 마틴 윌리엄은 그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열정에 사로잡혀 최선을 다한 덕분으로 저속 비행의 명수가 되었다. 잔잔히 불어오는 미풍 속에서도 그는 날개 한 번 파닥거리지 않고 쉽고도 유연하게 모래사장에서 구름 위를 날아 올랐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찰스 롤랜드는 거대한 산바람을 7,200m나 거슬러 올라갔다가 차고 입학한 공기로 인해 창백해져서 내려왔지만 놀람과 행복에 젖어 내일은 더 높이 날아오르겠다고 결심하였다. 누구보다도 고개 비행을 좋아하는 플래처는 16방위점 수직 저속 회전 비행을 정복했고 다음 날인 3번 계속해서 옆으로 제주 고개 비행을 완전히 습득했다. 그의 깃털은 그의 비행을 슬쩍슬쩍 훔쳐보는 눈들이 있는 해변을 향해 흰 빛을 눈부시게 반사시켰다. 조나단은 그가 가르치는 제자들 옆에 항상 붙어서 모범 비행을 보여주는 한편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엄격하게 지도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야간 비행 연습을 하였고 구름과 바람 속을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그동안 회색 깃털을 가진 갈매기떼는 땅 위에서 여전히 서로의 먹이와 권력 다툼으로 비참하게 싸우고 있었다. 비행 연습이 끝나면 조나단은 제자들과 모래사장 위에서 쉬곤 했다. 그때마다 그들은 전보다 훨씬 주의 깊게 조나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발한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그들이 알 수 있는 좋은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밤이면 또 다른 하나의 원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생겼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몇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호기심 많은 갈매기들이었다. 그러나 서로서로 다른 갈매기를 보려 하지 않았고
또 눈에 띄지 않았으므로 날이 밝기 전에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그 무리 가운데서 처음으로 한 마리의 갈매기가 그 경계선을 넘어와 비행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돌아온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서였다. 이러한 일 때문에 테렌스 로웰은 규칙대로 선고받은 새가 되어 추방이라는 딱지가 붙여졌다. 그리하여 그는 조나단의 9번째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튿날 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 커크 메이나드가 집단에 합류되었다. 그는 왼쪽 날개를 끌며 비틀비틀 모래사장을 건너오더니 조나단의 발 밑에 고꾸라졌다. 도와주세요. 그는 아주 나직하게 애원했는데 마치 유언하는 듯이 느껴졌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새보다 더 잘 날고 싶어요. 좋아,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꾸나. 조나단은 말했다. 우선 지상에서부터 위로 날아오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당신은 잘 모르시는군요. 내 날개는요. 나는 이 날개를 거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에이나드, 너는 지금 이 장소에서 진정한 너 자신으로 돌아갈 자유를 얻게 된다.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위대한 갈매기의 참된 법칙이고 우리들이 존재하는 법칙인 것이다. 내가 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네가 자유롭다고 말하는 거야. 커크 메이나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내 수월하게 날개를 펴 어두운 밤하늘로 떠올랐다. 150m 상공에서 목청껏 소리내어 외치는 바람에 잠자던 다른 갈매기들이 전부 깨어버렸다. 나는 날 수 있다. 나 좀 봐. 나는 날 수 있다. 해가 떠오를 무렵 거의 1,000마리의 새가 생도들이 둘러선 바깥쪽에 서서 신기한 듯이 메이나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고 조나단이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는 아주 평범한 말을 했다. 즉, 난다는 것은 갈매기들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 자유는 그의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의식이든 미신이든 또 어떤 형식의 제약이든 파기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파기하라고 했는데 갈매기 떼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했다. 그것이 우리 갈매기 떼의 규칙일지라도 파기해야 합니까? 진정한 법률은 오직 자유로 이끌어가는 것뿐입니다. 다른 규칙은 없어요. 조나단이 말했다.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당신만큼 날개를 기대합니까? 또 다른 갈매기의 질문이었다. 당신은 다른 갈매기들보다 훨씬 특이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신성한 갈매기입니다. 플래처를 보시오. 그리고 로에를, 찰스 롤랜드를, 주디리를. 그들도 전부 특이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신성합니까? 당신들보다 낫지 않고 나보다 낫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들은 자신이 진정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플래처를 제외한 제자들은 불안하여 몸을 떨었다. 그들은 여태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모여드는 갈매기의 수는 매일같이 늘어났는데 그들은 질문을 하러 오고 숭배하러도 오고 또 비웃으려고도 오는 자도 있었다. 갈매기들은 당신이 위대한 갈매기의 아들일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시대보다 1,000년이나 앞선 갈매기일 거라고 그래요. 어느 날 아침 고속비행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 플래처가 조나단에게 말했다. 조나단은 한숨을 쉬었다. 존재의 값어치가 오해되고 있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소문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악마로 만들거나 신으로 떠받들게 만드는 것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플래처? 우리가 시대보다 앞선 갈매기라고 생각하니? 오랜 침묵이 계속되었다. 글쎄요. 이런 비행은 그 방법을 알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여기서 언제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 시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생각해요. 유행에 앞서 있는지는 모르지요. 대부분의 갈매기들의 나르는 법보다 앞서 있으니까요. 그거 그럴듯하군. 조나단은 얼마 동안 배면 비행을 하면서 대답했다. 그것은 시대에 앞선다는 말보다는 훨씬 듣기 좋은 것 같구나. 그 일은 꼭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 플래처는 새로운 생도들의 학급에서 고속비행의 기초원리를 시범해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2100m 상공에서 급강하하여 지상과 평행으로 날고 있는 중이었다. 해변 위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안 되는 위를 기다란 회색 선이 섬광처럼 돌진해 갔다. 그때 처음 날아보는 어린 갈매기 한 마리가 엄마를 부르며 그의 비행 항로로 들어왔다. 순간적으로 그 어린 갈매기를 피하려고 플래처는 왼쪽으로 급선회했다. 그 순간 시속 320km가 조금 넘는 속도로 단단한 화강암 절벽에 부딪혔다. 그 절벽은 플래처에게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대하고 견고한 문과도 같았다.
충돌할 때의 충격과 공포로 정신을 잃은 채 그는 알지 못할 허공을 비몽사몽간에 표류하게 되었고 두렵고 슬프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없이 불안했다. 이윽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그가 조나단 리빙스턴을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것과 같은 소리였다. 기술을 말하지 플래처.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질서 있고 참을성 있게 극복하려는 거야. 나중에 계획된 연습을 할 때까지 우리는 바위를 동안 태클 비행은 하지 않아. 조나단, 위대한 갈매기의 아들로도 알려져 있지. 조나단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별아?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인가요? 플래처, 이것 봐. 생각해보라고. 너는 지금 분명히 나에게 말하고 있지 않니? 너는 틀림없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란다. 그렇지? 네가 방금 경험한 것은 오히려 너 자신의 의식 수준을 급격히 변화시켰단다. 이제부터는 너의 선택만이 남았다. 이곳에 그대로 남아 이곳 수준의 것을 배우거나 아니면 원래 네가 있던 장소로 돌아가 다른 갈매기 떼를 도우면서 일하든지. 우두머리 갈매기들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네가 참을성 있게 그들에게 복종해 온 데에 놀라고 있어. 물론 나는 그 갈매기 떼에게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겨우 새로운 갈매기들과 함께 시작했을 뿐인데요. 그렇다면 좋다, 플래처. 우리의 육체는 생각 그 자체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니? 플래처는 머리를 흔들고 날개를 부시시 털며 눈을 번쩍 떴다. 모든 갈매기들이 절벽 아래 모여 자기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갈매기 떼들은 일제히 야단법석을 떨며 소리를 냈다. 그가 살아났다.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났다. 날개 끝으로 건드리더니 그를 다시 살려냈다. 위대한 갈매기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그걸 부정했어. 그는 악마야, 악마. 우리 갈매기들을 파멸시키려고 온 것이야. 4,000마리의 갈매기가 일제히 모여들었다. 악마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바다의 폭풍우처럼 갈매기 떼 사이를 뚫고 지나갔다. 그들은 두 눈을 번뜩이며 부리를 날카롭게 곤두세우며 조나단과 플래처를 죽이려고 주위에 모여들었다. 우리는 여기를 떠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니, 플래처? 조나단이 물었다. 예,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순간적이었다. 그들은 어느새 800m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다. 그 사납던 갈매기 떼의 부리는 빈 하늘만 쪼고 있을 뿐이었다. 왜 그럴까? 조나단은 머리를 갸우뚱해 보였다. 한 마리의 갈매기에게 그가 자유롭고 조금만 시간을 내어 연습하면 그것의 참된 의미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왜 그것이 그다지도 어려운 일일까? 플래처는 갑자기 자신이 서 있는 장소의 모습이 변한 데 놀라서 두 눈을 의심하는 듯 깜빡거리고 있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하신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 있죠? 너는 그 폭도 갈매기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예, 그렇지만 당신은 어떻게... 만사가 전부 이런 거야, 플래처. 이제 연습이나 하자. 날이 밝자 그 갈매기 떼는 그들의 미친 듯한 행위를 잊어버렸으나 플래처는 잊지 못했다. 조나단, 당신은 오래전에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당신은 갈매기 떼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배우려 한다면 그것을 도울 만큼 충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건 말입니다. 물론 기억하고 말고 어쩌면 자기를 죽였을지도 모를 광폭한 갈매기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또한 그들이 배우는 것을 왜 도와주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플래처, 너는 저런 일이 혐오스러울 거야. 증오와 악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그러나 너는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갈매기 본래의 모습, 즉 그들 각자에게 깃들여 있는 선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 속에 있는 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사랑이란 뜻이야. 그것을 알기만 하면 매우 즐거운 생활이 될 거야. 나는 열성 있는 갈매기 한 마리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플래처 린드란다. 나는 갈매기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그 떼거리들과 죽을 정도로 싸우면서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스스로 감당해내기 어려운 시험의 세계인 지옥을 세운 것이다. 그런 뒤 오늘날 그는 자신의 생활 무대인 하늘을 세우고 그 옛날의 형제 갈매기 전체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플래처는 그의 스승인 조나단 쪽으로 얼굴을 돌렸는데 그의 눈에는 순간 두려움의 빛이 스쳤다. 뇌가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가르쳐야 할 분은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떠날 수 없어요. 떠날 수 없다고?
너는 다른 갈매기들, 또 다른 많은 플래처 린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할 수 없겠니? 이미 너는 또 다른 빛을 찾아서 날기 시작하는 갈매기들의 희망이고 스승이란 것을 생각할 수 없는가 말이다. 그들이 자기를 가르쳐줄 스승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단 말이니? 존, 당신은 그게 바로 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나는 그저 평범한 갈매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은 위대한 갈매기의 아들이라는 말이겠지? 조나단은 길게 한숨을 쉬며 먼 바다를 망연하게 바라보았다. 너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내게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그때의 플래처가 바로 너의 스승이야. 그리고 다시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말을 이해하고 그가 명하는 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야. 순간 조나단의 몸이 공중에 뜨더니 영롱한 빛으로 점차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나에 대해서 어리석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또는 나를 신처럼 떠받들지 않도록 해라. 알았지, 플래처? 나는 한 마리의 갈매기에 불과해. 나는 그저 나르는 것을 좋아한단다. 조나단! 사랑하는 플래처, 너는 눈으로 보듯이 배우지 마라. 눈으로 배운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너 스스로 움직여서 알아내고 이해해야 돼.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 나는 법을 알게 될 거야. 또 한 번의 광채가 빛을 발하더니 조나단은 허공으로 호련히 사라졌다. 얼마 뒤 플래처는 무거운 마음을 털어버리려는 듯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수업을 받고 싶어하는 새로운 제자들을 만났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그는 무섭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갈매기란 자유라는 무한한 이념의 상징이고 또한 위대한 갈매기의 화신으로서 나에게 끝에서 나에게 끝까지 그들의 생각 자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 어린 갈매기들은 잘 알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명하게 바라보았다. 어라, 뭐가 이래? 아무래도 이것은 공중회전 법칙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들은 생각했다. 플래처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말을 시작했다. 그럼 좋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그들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듯 제자를 보았다. 그럼 수평 비행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멀리 떠난 그 친구가 정직했다는 것, 자기가 플래처 자신보다 더 탁월하지 않다고 한 점이 정말 정직했음을 일시에 이해했다. 한계가 없다고 했죠, 조나단?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맞았어. 그렇다면 내가 어떤 한계를 넘어 당신의 해변에 나타나서 당신에게 비행에 관한 몇 가지 기술을 보여줄 날도 멀지 않았다. 플래처는 자신의 제자들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순간 문득 제자들 전원을 본래의 모습 그대로 보았고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본 바 그대로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느꼈다. 한계가 없다고 했죠, 조나단?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완전한 것을 향한 그의 걸음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